It's the 16th class of Korean speaking and writing for high school students by Captain Jang. Page 255 가가지고요.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그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돼요. 예. 그다음에 page 256, 257. 자, 에디슨 나왔는데요. 자,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군단 보면은 자, 에디슨 나왔으니까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미친다는 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디슨은 발명에 미쳐 발명왕이 됐고 파브로는 곤충에 미쳐 곤충왕이 됐다. 당연히 이제 뭐 승리 혹은 야구, 승리에 미쳐서 승리왕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하는데 미친 사람이야, 뭐 야구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얘기에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지금 할 것들이 없고요. 쭉쭉 가서 페이지 264 면대면 체크하세요. (265) 매체 언어 체크합니다. 매체 언어란 어떤 매체에 필요한 언어 방식을 매체 언어라고 한다. 체크하시고요. 영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중간에요. 하이퍼텍스트 나오는데요. 하이퍼텍스트. 사용자에게 비순차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텍스트이다. 문서 속의 특정 자료가 자료와 연결되어 있어 서로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실제 뭐 하이퍼텍스트는 지금은 정보 기능보다는 광고 클릭하게 만드는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것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개념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좀 더 넘어가세요.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하니까 어색합니다. 그 디지털 하고만 살아가지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능동적인 독자로 바뀌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되지. 왜? 그러니 사례들을 직접 보여줘야죠. 이런 부분들은 써놨다가 뭐 뻘걸 써놨다가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있어. 심지어 내 뻘걸 복사해가 사람들이 막 이런 미친놈 이응 비읍 새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20년 지났는데도 그 내 그린 거 다 나와. 캡처까지 떠가지고 인터넷에 글 쓰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뭐 검열을 조심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영구적으로 그게 누군가의 캡처를 떠가지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코드는 그 선생님 구글 블로그에 했어요. really? 왜냐하면 저번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니까요. 막 네이버가 막 그 왜 명예훼손으로 막 글 내리라고 글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글 블로그에 올렸으면 그거 뭐 내릴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괜히 이제 찔러보고 시비를 걸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법대 나온 사람한테 명예훼손을 타령하고 있네. 가지고 이건 명예훼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시비를 걸면은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뒤로는 상세 많이 썼습니다. 거기 강연 갔다 온 학생 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열받아서요. 그리고 그 책 비평도 아주 책 캡처를 떠가지고 대문짝하게 붙여가지고 다 써놨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걸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오케이, 페이지 267. 자유와 함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아니 오히려 네이버 올려야죠. 그런 건 네이버. 그런 것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런 옳지 않은 시비가 겁이 나서 피해서 구글에 올린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한국 독자들이 잘못된 책, 옳지 않은 공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평을 해가지고 쓴 글들을 보려면 네이버에 올리는 게 맞겠죠.
자유와 함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사생활 침해. 그 말이 안 되는 게 사생활 침해. 안 올리면 되잖아. 안 올리면은. 그죠. 안 올리면 되죠. 네, 그 사생활 침해 들으면 쓰지 마. 네. 뭘 그러지. 비공개로 올리거나 서로 유즈하거나. 아예 블로그 안 하면 되지. 네. 사생활 침해 문제되는 건 누구요? 연예인이나 문제되죠. 네, 사생활 문제될 게 있습니까? 네. 자, 네트워크에서 검색이나 트위터 등으로 확산되는 전파력이 강하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인터넷 중독 고위험. 자, 뭐 이건 한마디로 잘 얘기해서 한국에는 일본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많다 그러죠. 근데 게임하고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죠.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예, 학생들이 뭐 밴드도 하고 뭐 이성교제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 모여서 공도 차러 가고 야구도 하러 가고 그러면은 인터넷하고 게임 중독은 거의 없어집니다. 네, 정말 진짜 이상한 학생들만 빠지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빠지죠. 이건 뭐 시비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문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가서요. 페이지 270.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청소년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 지금 가장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업 전에 얘기했듯이 자료가 부족해요. 네. 어떤 문제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언급해 준 거는 감사한데 지금 우선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여기 인터넷 관련 매체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거의 나온 적이 거의 뭐 한 문제? 뭐 그것도 뭐 그냥 아주 그냥 무슨 어떤 글 가지고 그냥 잠깐 나오고 거의 안 나옵니다. 최신 경향은 보통 입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고 싫어. 원래 있던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 더군다나 내가 잘못 출제해가지고 욕먹으면 어떡해? 해가지고 안 냅니다. 보통. 네. 창의적이고 신경향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요.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일단 그래도 그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수능을 입시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반적인 이해력이 향상되어 글에 대한 이해력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캡처 사진처럼 영화 대부분 영화입니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세요. 네.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걸리면은 알 바 아닙니다. 네. 아무튼 물론 뭐 저작권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윤리적인 문제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저작권법이 아니라 저작권을 법이 있죠. 법이 있기 이전에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윤리적으로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예전에 막 게임이 막 한 개 막 10만 원, 20만 원 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걸 돈 주고 사야 되나 복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어기면은 고소미를 먹고 합의금 물어주고 부모님이 경찰서 불려다닌다는 거를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이권의 문제입니다. 이권의 문제. 나한테 손해갈 짓은 하지 말자. 이게 선생님의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케이. 쭉 넘어가서 자 이건 중요한 부분 없고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 74, 75 다 지나가고요. 할 거 없습니다. 뭐 내용이 있어야 하지. 뭐 뻔한 내용을 계속 장황하게 몇 번이나 써놨는데. 오케이, 282 매체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데요. TV, 자 셀러폰, TV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안 좋은 부분들 연구 자료가 좀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물이나 TV를 즐겨보는 학생들이 물론 그 연구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지 연구 자료가 나온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연구 자료 나오는데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간 정신이 어떻게 미치는지 뭐 폭력성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연구 자료 나온 게 없고요. 제대로 된 가지고 현재 선생님이 아는 최신 연구 자료들은 독해력이 떨어진다. 텔레비 많이 시청, 인터넷 많이 시청. 그리고 모바일 폰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면 현재 나오는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인간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10분에서 20분이 걸리는데 카톡 왔어. 그럼 끊기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고 또 그거 봐. 중간중간에 뭐예요? 20분, 30분마다
방해하는 해방자가 나올 때마다 인간 집중력 크게 훼손이 되고요. 예.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 메모리, 램, 휘발성 메모리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잠깐 정도밖에는 뭐 생각을 할 수 없고 기억을 할 수 없고 집중할 수가 없는 단기 기억 인간이 되는 거죠. 단기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끊기는 아니고 단기 사고 인간이 되는 거죠. 예. 셀러폰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카톡 안 씁니다. 예. 심지어 그럼 선생님 혼자 뭐 잘났다고 이런 소리 하느냐? 유명한 세계 주식 부자 1등, 2등을 다투는 빌 게이츠랑 해가지고도 전 세계 한 1, 2, 3위로 왔다 갔다 하는 워렌 버핏. 그분은 혼자 뭔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나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며칠이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인터넷, 휴대폰, TV, 전화 하여튼 분명히 인터넷은 끊는다고 했어요. 인터넷 끊고 휴가 때도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끊고. 예. 심지어 워렌 버핏이 휴가 기간에 이거 우리 회사 싸게 좀 인수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왔는데 워렌 버핏이 휴가 기간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거절. 예. 그래가지고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익보다 자기만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사고들을 해냈었죠. 이렇게 페이지 283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유통하면서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자,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독자가 현대 문명의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능동적인 어떤 참여자. 자, 그러나 선생님 여기에도 역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제 남을 따라가고 대중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 무조건 수긍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 오히려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로봇 같은 그런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능동적인 건 좋은데 능동적인 기회를 줘도 자기 생각, 자기 사고가 없고 어떤 잘못된 권위에 대한 맹신, 어떤 사이비 종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자기 생각을 해보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듣고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카피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왜? 어떤 경우에 드러났냐?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면은 심지어 자기 이익이랑 상관없는데도 이미 들은 말들이 있죠.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다음에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에 가까운 것들에 세뇌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소스를 재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능동적인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능동적인 참여 기회 이전에 스스로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고 말이 되건 안 되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해볼 기회를 가지는 교육이 없는 이상에 이런 것들은 그냥 누가 그러죠. 클론 민국이다. 복제인간을 양성하는 생각이 복제인간이 생각이. 그냥 몸만 껍데기만 인간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복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의미가 있겠나. 교육이 우선 돼야 되겠다. 교육하면 뭔가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생각하죠.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one-sided 교육이 아니고요. 인터랙티브를 말하는 거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가서 만화 유용성도 나왔고요. 페이지 할 게 없습니다. 291, 292 잠깐 볼게요. 우수한 발표, 뛰어난 발표, 우수한 아이디어, 반복적인 내용보다 상세한 부연 설명하는 시각자료. 괜찮은 발표, 뛰어난 발표자, 불충분한 시각자료. 자, 시각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발표 내용 자체가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 기준 자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별로인 발표, 형편없는 발표자, 훌륭한 시각자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